항모 없는 나라. 한국은 항모가 없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국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모를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핵을 앞세웁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 나라죠. 그리고 일본. 지금은 동맹이지만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항모도 없이. 이 사실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불안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그 불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의 운용 비용이 한국 연간 국방비와 맞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도 괜찮은 건가? 그런데 잠깐. 이 비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이유와 한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를 관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려면 원유 공급로가 열려 있어야 하고 동맹의 신뢰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돼야 해요. 항모는 그 신뢰를 바다 위에서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어느 바다에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미국에게 항모는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패권국이 내는 수업료 같은 거죠. 반면 한국은 영토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할 이유도 공해상 패권을 다툴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적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호텔 체인과 단독주택의 관리비를 나란히 놓고 비효율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되죠. 규모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그 다른 게임을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서해와 동해는 좁고 얕아요. 사방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이보다 더 빡빡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이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자유롭게 기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한국의 약점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무기일까요?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지에서 쏘거든요. 고정된 진지에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 좁은 바다는 적에게 오히려 덫이 대형 군함이 들어오는 순간 사방에서 표적이 되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스위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프스였어요. 산맥 하나가 수십만 대군을 막아냈거든요.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무도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버텼어요. 광활한 숲과 혹독한 겨울이 소련군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지형이 전략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반도는 그 자체로 방어자에게 유리한 지형이에요. 한국은 그걸 알고 그 위에 전략을 쌓았습니다. 약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 가장 강한 방패였던 거예요. 수조 원짜리 항모를 무력화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군사 전략에서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상대의 룰로 싸우지 않고 내가 유리한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상대가 쌓아올린 투자 구조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조 원을 들인 항모가 있다고 해봐요. 그 항모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비용이 항모의 수십 분의 1이라면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항모를 지키려는 나라는 또다시 엄청난 돈을 써야 하거든요. 방어 비용이 무한정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늘리면서 동시에 항모 킬러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자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발상이거든요. 한국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무탄도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 다층 방공망, 잠수함 전력. 이것들은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수십조를 들인 자산의 가치를 조용히 떨어뜨리는 체계입니다. 상대가 쌓아온 것을 짐으로 만드는 전략. 이게 비대칭의 진짜 의미예요. 항공모함과 잠수함.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항공모함은 보입니다.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고 어디로 가는지 전 세계가 압니다. 그래서 항모의 움직임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외교적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잠수함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현대는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해요. 지금 저 바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하나가 행동 전체를 제약하거든요. 이게 억제력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바로 그 억제력의 상징이에요. 삼전통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국산 전투체계 80% 이상.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한국 잠수함은 핵심 체계를 외국에 상당 부분 의존했어요. 달리 말하면 언제 어떻게 쓸지를 온전히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그걸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냥 잠수함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앞에 독사가 있습니다. 작대기로 때려서 죽일 수 있겠지만
선뜻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때리다가 물렸을 때의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그 불확실성 하나가 먼저 움직이려는 욕구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억지력이란 그겁니다. 강한 상대가 이 판은 이겨도 남는 게 없겠다는 계산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끝내 핵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쏘면 상대도 쏘고 결국 둘 다 사라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MAD입니다. 두려움이 평화를 만든 역설이에요. 한국의 미사일, 잠수함, 방공망이 이 논리 위에 설계돼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치명적이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구조. 혼자병법이 2500년 전에 말했던 그 결론이 한반도에서 현대판으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처음과 같은 무게로 느껴지시나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일본까지 한국을 둘러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형을 요새로 삼고 상대의 비싼 무기를 저렴한 무기로 무력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제력을 쌓고 스스로 판단하는 전략 자율성을 키워온 나라. 항모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항모가 필요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든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 항모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모가 필요 없는 게임을 선택한 겁니다. 못한다와 안 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한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공모함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단일 군사 플랫폼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장을 바꾸고 AI가 전쟁의 방식을 흔들고 사이버전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고 있어요. 흑해에서 러시아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됐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조용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사일에 침몰한 순간이었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확인된 겁니다. 항모를 운용하는 비용은 올라가는데 항모를 위협하는 수단의 비용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한국이 처음부터 선택한 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항공모함은 여전히 패권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대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주변 4개국 한가운데서 항모 없이 버텨온 한국의 선택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강한 나라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리한 나라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왠지 강한 항모전단 하나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